두려움을 맞서는 것, 그것이 용기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저는 이 두려움을 맞서기 위해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주의 책과 사람 제10편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그림책 빨간벽입니다. 빨간벽의 작가는 브리타 테켄트럽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도 런던과 베를린을 오가면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입니다. 그녀의 작품은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는데요. 콜라주 기법은 다양한 재료를 하나의 이미지로 조합하는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기법을 사용하면 다채로움과 따뜻한 이미지를 표현한다고 해요. 그녀의 작품들이 대부분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떠세요? 따뜻한 이미지들이 느껴지시나요? 네, 저는 이 중에 저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오늘의 책 빨간벽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책 빨간벽입니다. 빨간벽은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눈 닫는 데까지 뻗어 있었죠. 빨간벽이 왜 생겼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어떤 이는 빨간벽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사는 것 같았어요. 꼬마 생지 빼고는요. 생지는 혼잣말로 읊조리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궁금해. 벽 너머에 뭐가 있을까? 호기심이 많은 생지는 여기저기 친구들을 찾아다니며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겁 많은 고양이를 찾아갔습니다. 야옹아, 벽은 왜 있는 거야? 고양이는 속삭이듯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라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있는 거야. 벽은 우리를 지켜줘. 저 바깥은 위험해. 소근거리며 총총총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이 많고 늙은 곰에게 물었습니다. 곰 할아버지, 벽은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기억이 안 나. 저 벽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단다. 이제 내 삶의 일부야. 곰은 아무 관심 없다는 듯 느릿느릿 자신의 길을 가버렸습니다. 생기 넘치고 발랄하고 행복하기로 유명한 여우를 찾아갔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벽 너머에 뭐가 있을까? 벽 너머에 뭐가 있든 무슨 상관이야? 넌 질문이 너무 많아. 뭐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러면 나처럼 행복할 테니까.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우는 사라져 버렸어요. 으르렁 소리를 잃어버린 듯한 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사자에게 물었어요. 사자야, 벽 너머에 뭐가 있을까? 사자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벽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커다랗고 시커먼만 있지. 사자는 생지를 못 본 듯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대답도 생지에게는 답이 되지 못했어요. 생지의 궁금증만 자꾸 증폭되고 있을 때 파랑새 한 마리가 벽을 넘어 날아들었습니다. 생지는 파랑새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때 파랑새가 대답했습니다. 이 벽 너머의 세상에서 이 광경은 생지만 본 건 아니었어요. 다른 동물들도 바라보았는데 다른 동물들은 말도 안 돼! 라며 그저 놀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생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파랑새야, 날 벽 너머로 데려다 줄 수 있니? 파랑새와 함께 생지는 이제 벽 너머 세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벽을 넘는 순간 생지에게 펼쳐졌던 세상은 으스스하거나 어둡거나 무서운 세상이 아니었어요. 오색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생지는 너무 놀라며 파랑새에게 이 벽 너머의 세상이 으스스하고 무서울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도 그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파랑새가 대답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봐서 그래. 너는 궁금해하면서 봤잖아. 넌 정말 용감했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꼬마 생지야, 내 인생에는 수많은 벽이 있을 거야. 어떤 벽은 다른 이들이 만들어 놓지만 대부분은 내 스스로 만들게 돼. 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어놓는다면 그 벽들은 하나씩 사라질 거야. 그리고 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견할 수 있을 테고.
생지와 파랑새는 벽 너머의 세상 여기 저기를 보고 또 경험했습니다. 생지는 다짐한 듯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에게 말해줘야겠어. 파랑새가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 그렇지만 생지의 결연한 모습이 파랑새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길에 생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벽이 어디 갔지? 파랑새가 대답했습니다. 벽은 처음부터 없었어. 생지는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돌아온 생지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본 세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귀담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씩 통과해서 걸어 나왔습니다. 사자만 빼고요. 그런데 이 사자는 덩그러니 혼자만 이곳에 갇혔을까요? 이야기의 끝에 사자는 드디어 자신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생지와 다른 친구들이 있는 곳을 향해 걸어가기로 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는 방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배운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법, 첫 번째는 직면하라입니다. 두려움을 만난 순간 왜 나는 두려워하지? 왜 이 벽이 있는 거지? 라고 궁금해하고 또 벽 너머에 뭐가 있을까 바라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행동하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말도 안 돼 하고 주저앉는 것에 반해 생지는 파랑새에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날 벽 너머로 데려다 줄 수 있니? 그리고 그렇게 올라타 행동으로 옮깁니다. 두려운 상황을 보고 난 이후 그곳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을 믿어라입니다. 생지가 돌아와서 자신이 본 세상을 이야기했을 때 생지가 친구들을 억지로 끌고 나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친구들이 자세히 듣고 하나씩 걸어서 통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남은 사자조차도 스스로 발을 떼었다고 해요. 두려움의 상황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올 텐데 그때마다 자신을 믿고 뚜벅뚜벅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에서 발견한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책을 소개하면서 이 책은 저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두려움은 이 강연이었습니다. 저는 강연을 오랫동안 쉬었어요. 오랫동안 강연을 쉬었던 이유를 제가 되짚어 보니 저는 강연을 시작할 때 너무나 행복했었거든요. 강연을 시작하고 또 바라보면서 좋았는데 제 눈에 보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회수였습니다. 조회수가 늘지 않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린이 동화책을 소개해서 컨텐츠가 별로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실수와 실패가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마음이 들고 나니까 두려운 마음이 저를 꽁꽁 싸매는 것 같았어요. 두려운 마음이 딱 생겼을 때 제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야옹이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벽 안에 가두기로 했어요. 제가 실패하고 실수하지 않고 조회수를 보지 않는 방법은 이 강연을 중단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를 벽 안에 가두었어요. 그리고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라며 저를 여우처럼 주저앉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쯤 지나니까 저의 삶의 강연은 원래 없었던 삶인 것처럼 그저 곰처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만난 책이 오늘 이 빨간 벽이라는 책입니다. 책의 빨간 벽의 책은 파랑새와 같은 책이죠. 저는 이 책을 어린 학생들과 이야기 나눔하면서
굉장히 불편했어요. 제가 제 삶에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벗어날까라고 고민을 하던 중에 만난 명언입니다. 두려움을 맞서는 것, 그것이 용기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저는 이 두려움을 맞서기 위해 용기 내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걸 보니 어리석기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려우십니까?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믿고 용기를 내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